네, 안녕하세요. 복덩이들, 복덕방 언니입니다. 그동안 저랑 상권을 굉장히 많이 둘러보셨는데 제가 그런 말 한 적 있나요? 상권에도 흥망성쇠라는 게 있습니다. 상권이 뜨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또 다시 뜨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또 예전에는 주목받지 않았던 상권인데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는 상권이라고 해서 제가 이곳에 왔습니다. 네, 요즘 이 신용산역이랑 삼각지 쪽으로 해서 굉장히 우리 20, 30대 여성분들이 너무 많이 찾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왔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복덩이들이 댓글에다가 여기 삼각지랑 신용산 좀 찾아가 달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언니가 오늘 이곳으로 출동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금 어디에 있냐면 이 용산 지도를 아마 위에서 보고 찍으면 가장 눈에 띄는 건물이 아마 이 뒤에 있는 이 건물일 거예요. 17년도에 준공이 된 아모레퍼시픽 사옥입니다. 너무 건물이 예뻐요.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대지가 4,400평, 연면적이 5만 평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지금 이 건물에서 6,000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대요. 데이비드 처퍼필드라고 굉장히 유명한 영국 건축가가 설계한 건물로 직접 와서 진짜 보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3일 회계법인, 굉장히 큰 회계법인에서 이쪽에 입주를 해서 들어와 있고, 이 지하층부터 해서 굉장히 좋은 그 F&B 업장들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쪽으로 가면 이제 LS 본사도 있고, 그리고 쭉 올라가다 보면은 우리 BTS 하이브 엔터도 건물을 보증금 710억 정도를 들여가지고 지금 임차를 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피스 인구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고, 제가 여기를 또 되게 많이 놀러 왔었거든요. 여기에 이제 거주하시는 30대 친구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 이유가 여기 뒤에 보이는 용산 레미안 더 센트럴 있고, 저기로 가면은 프루지오 서밋 있고, 그 맞은편에 보면 또 센트럴 뭐 있거든요. 고급 주상복합이 되게 많이 입주가 되면서 여의도와 광화문에 직장을 두신 분들이 여기에서 되게 많이 사셔가지고 집들이에도 몇 번 놀러를 왔었어요. 그리고 신혼산역은 4호선인데 또 이 뒤에 보면은 용산역이 있어서 1호선에 뭐 KTX까지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사실 전반적인 교통의 편의성 자체도 굉장히 훌륭한 입지라고 보셔도 됩니다. 근데 요즘 용산이 되게 핫한데 왜 이렇게 난리예요? 그러니까 용산이 사실 이렇게 다양한 배우 세대 및 유동 인구도 많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요즘에 뉴스 같은 거 보면은 용산 개발에 대해서 되게 많이 나오잖아. 요 용산역 뒤로도 용산 정비창 구역이 오세훈 시장이 굉장히 그거 개발하고 싶어서 안달난 곳이거든요. 그리고 이 용산 뒤로 해가지고 GTX B노선이 여기를 통과해요. 그래서 송도부터 아마 남양주까지 쭉 이어질 거야. 여의도 지나가지고. 그래서 어떤 그런 호재들이 굉장히 많고, 뒤쪽으로 해서는 민족공원 같은 거 개발 호재도 있고 하니까 전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용산이 계속해서 개발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든지 지구단위 계획, 정비구역으로 묶여있는 또 구역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투자할 때는 조금 제한 사항들이 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저도 오랜만에 여기 용리단길을 오거든요. 상권을 가볍게 둘러보는 형태로 같이 한번 이 가을의 정취를 느껴보시죠. 이쪽에 되게 핫한 카페들 많잖아요. 저는 사실 한 2년 전부터 여기 왔던 것 같거든요. 삼각지에 있는 그것 때문에 왔죠. 몽탄 때문에. 어쨌든 몽탄이라고 하는 핵심적인 어떤 업장 자체가 너무 크게 형성이 되다 보니까 집객력이 너무 좋아졌고, 그 주변으로 사실 하나둘씩 좋은 업장들이 이제 임대료도 수준도 저렴하고 하니까 여러 곳에서 이제 넘어오는 거죠. 오늘은 우리가 용리단길이라고 하는 신용산역부터 삼각지역 이쪽 라인의 골목골목을 한번 돌아볼게요. 우리가 지난번에 한남동도 갔고, 강북은 또 강남이랑은 다른 분위기가 확실하게 있는 것 같아. 강남은 뭔가 이렇게 짜여진 도시였고 하다 보니까 이 강북을 오면은 좀 아기자기하고 골목도 되게 미로길처럼 좀 그렇게 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새롭게 생기는 이런 상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좀 사람들이 몰리는 곳들을 꾸준하게 좀 계속 보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금요일 5시? 금요일 5시고 사실 점심시간에 여기 오잖아요. 점심시간에도 웨이팅이 1시간씩 있대. 저도 여기 이제 굉장히 유명한 어프로치라는 카페에 1시간 웨이팅을 했던, 특이하게 지어놨어요. 그 주택 개조해가지고. 그런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 뭐 연남동도 마찬가지고 성수동도 마찬가지지만 상권이 없던 곳에서 뭐 리모델링이 된다거나 외관은 좀 낡았는데 내부적인 곳에 굉장히 특색 있는 개성 있는 업장들이 들어온다거나, 요거네 어프로치. 그래서 여기를 꼭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요 건물도 제가
제가 매도자분이랑 한번 통화한 적이 있거든요. 젠틀하신 어떤 이제 분인데 절대 안 파신다고 혼이 나곤 했던. 여기는 지금 평당가가 어떻게 돼요? 사실 22년도에 거래가 된 사례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작년, 재작년으로 해서 이제 상권이 사실 뜨기 시작할 때 투자자들이 막 들어오잖아. 그러다 보니까 작년, 재작년에 거래된 사례들이 좀 있는데 대로변 기준으로는 여기가 일반 상업지이 되게 좋은, 아마 공시지가 자체도 막 평당 다 1억이 넘을 거야. 그런 곳들은 지금 다 평당 2억. 이명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한 여름만 해도 평당 1억 원에 다 거래됐었고, 더 들어가면은 좀 더 저렴하게도 거래된 사례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좀 파악하기로는 평당 1억 원, 그리고 지금 평당 1억 원에서 1억 5천. 물건은 좀 나와요, 요즘도? 잘 안 나오고, 여기가 지구단위 계획구역 같은 걸로 많이 묶여 있다 보니까 어떤 물건들은 그 건축 행위를 하는데 되게 제한사항이 많아. 예를 들면 신축 자체가 어렵다거나 이슈가 있죠. 그래서 그런 걸 잘 보시고 들어와야 돼요. 여기 뭐 소개할 만한 업장이 있나요? 진짜 깜짝 놀란 데가 있는데요. 여기가 보니까 약간 이국적으로 가게 안에 딱 들어가면 뭔가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그런 데가 많더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태국으로 갈게요. 효뜨 들어봤어요? 효뜨? 벌써부터 그 쌀국수 냄새 나지 아, 않나요? 난다. 진짜 매일 웨이팅해요, 매일. 삼각지, 뭐 용리단길 맛집 치면 효뜨. 이렇게 약간 이런 식으로 깔끔한 업장들도 되게 많이 들어서고 있고, 굉장히 특색 있는 형태의 업장들의 웨이팅이 늘 있어요. 이따가도 무슨 빵집인데 엄청 유명한데 한번 가보고 싶은 데가 있거든요. 거기는 한번 들어가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근데 공실이 별로 없고, 근데 이제 왜냐면 이렇게 직장인들이 배후에 확실하게 깔려 있잖아. 그리고 앞쪽으로 뭐 다 주상복합이고 하니까 이촌동 사람들도 사실 이쪽에 와가지고 놀 수 있거든. 그리고 삼각지 뒤쪽으로도 거기 아파트 되게 많아. 그러니까 여기는 점심 장사도 되고 저녁 장사도 되는 거지. 임차인들이 들어오기에 좀 부담은 없는 거고, 그리고 인스타그램업을 한 곳들이 워낙 많아서 그런 것들도 이 상권이 지금 발전하고 있는 가장 되게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고, 20, 30대 여성들이 몰린다라고 하는 그런 상권들은 우리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내가 그런 면에서 하나 제가 찍어드릴게요. 우리 동네 신당역이 지금 난리예요. 거의 매일매일 뭔가 새로운 것들이 생기고, 우리 집 앞에 다 임차인들 들어서려고 막 공사 중인데 뭔가 심지어 힙해. 되게 좋은 업장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거기 한번 또 제가 우리 복덩이들랑 한번 가보고 싶네요. 길을 잃은 것 같습니다. 골목이 되게 복잡해가지고 지금 보이시는 이 건물도 매각을 진행하고 있는 건데, 평당 호가는 결국 한 2억 정도 돼요. 66억 원 정도의 지금 매각 진행 중입니다. 또 이렇게 안쪽에 있는데 2억이면 그러니까 호가 자체는 여전히 세요. 시장 경기가 되게 안 좋고 금리도 너무 폭등하고 있고 그래서 안 좋긴 하지만, 주요 지역들의 매도자들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움직임이 강하진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가격을 내가 시장에 낮춰서 내보낸다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큰 부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호가를 높인 다음에 이제 좀 마음이 급한 매도자들은 중개사들한테 얘기를 하죠. 손님 붙여주면 좀 내고 해줄게라고. 그런 식이어서 아직까지 이렇게 시장에서 가시적으로 보이는 호가들은 그렇게 크게 떨어지는 형태는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이제 금리 높아지면서 그런 거 기대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이제 금매가 쏟아질 거다. 우리 중개사 언니가 생각했을 때는 어때요? 체감이 좀 되세요? 체감은 되게 많이 돼요. 이 시장의 침체와 불황의 검은 그림자? 이런 것들이 엄청 느껴져요. 왜냐면 진짜 거래가 6월까지 너무 잘 됐거든. 저 날아다녔거든요. 근데 지금 매일 밤에 자기 전에 기도를 하고 자요. 80% 정도는 거래량이 좀 줄어들었다라는 생각은 들고, 금매는 외곽 지역으로 많고, 근데 이제 금매라고 하는 거의 기준을 우리가 뭐로 잡을지가 중요하잖아. 이제 아직까지도 매도자는 금매라고 생각하고 던져. 매수자는 그냥 시세야. 그리고 많은 이제 매수자들이 금리가 더 오를 거라고 보기 때문에 안 움직입니다. 가격이 좀 떨어져도 더 떨어질 거를 기대하고 움직이지 않고 있어서 데코가 석자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가 진짜 유명한데요. 사실 제가 여기를 다 안 와봤어요. 지나가만 갔어요. 여기 뭐 같이 올 데이트할 남자친구도 없고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한번 공부를 한 다음에 크리스마스 때 한번 친구랑 같이 와볼게요. 그래서 여기 쌤쌤쌤이 되게 젊은 또 대표님이 하시는 곳이고 파스타로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면은 근데 아직까지도 건물 전체를 막 리모델링
리모델링 하거나 하는 거 잘 없어. 아까 효트도 1, 2층만 근생이고 위층은 사무실이나 이런 형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건물도 보면은 빌라촌 같은 거였던 네, 거야. 그대로. 막 리모델링을 해서 삐까뻔쩍하게 하는 건물들보다는 1층의 근생이 좀 이런 분위기들이 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에요. 제가 가고 싶었던 곳. 테디베르 하우스래. 인스타에 엄청 나왔어요. 여긴 신축 건물이거든요. 이건 좀 딱 봐도 혼자 눈에 튀네요, 여기. 근데 여기가 아까 전에 본 그 쌤쌤쌤 사장님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도 보시면 알겠지만 사람들이 사진 찍거든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게 하는 요소다. 지금 제가 느끼기에 이쪽 용리단길 라인으로 건물의 상부층의 임대 수준이나 공실이 어떤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여기 분위기는 1층 상권으로 쭉 연결이 되어 있는 거야. 근데 보면은 프랜차이즈가 하나도 없잖아. 이런 상권들이 딱 시작하는 상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외부에서 젊은 사장님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자기 브랜드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해서 주변 사람들 불러 모으는 상권이 태생하기 시작하는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뒤에 있는 이 건물이 저는 늘 올 때마다 너무 예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건물이 원래는 주차장 자리였어요. 한 2년 전에 평당 1억이 안 되는 금액으로 매입을 해서 지금 148평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를 이렇게 다 올리셨어요. 지금 보면 다 낡은 건물이기 때문에 작은 꼬마 빌딩에서의 신축 사무실이 지금 공급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쪽 라인으로는 다 거래가 됐었고 다 평당 1억에 거래가 됐고 다 신축이나 리모델링을 진행을 하고 있어서 이런 형태의 신축 건물이라고 하면 상부층 임대도 충분하게 맞출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바로 뒤가 삼각지역이거든. 신용산역에서 삼각지역으로 그냥 용리단길 쭉 그냥 걸어왔는데 거의 10분도 안 걸리거든요. 그만큼 교통의 접근성 자체가 되게 훌륭한 곳이에요. 언덕도 많이 없고 한적하고 그리고 특색 있는 업종들이 많고 기본적으로 상권이 탄생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두루두루 갖췄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이렇게 좀 집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슈퍼 같잖아. 근데 이런 거 되게 많이 생기더라. 우리 신당역에도 생겼더라고요. 신당역을 엄청 미시네요. 신당에 좋은 것들이 많이 들어와서 제가 아주 좋습니다. 용리단길은 사실 작아서 굉장히 밀집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웨이팅이 있는 곳은 있잖아. 여기다가 뭘 낸다고 100% 다 잘 된다고 볼 수는 없는 거고 사장님들이 어떻게 컨셉을 잡고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이 분위기 자체가 어쨌든 굉장히 집중력이 높고 어떤 조사에 따르면 이쪽 주변에서의 카드 결제가 거의 30% 이상 증가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급격하게 좀 사람들이 몰리고 있는 핫플레이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작년 8월에 평당 1억 원 정도의 거래가 됐는데 내부만 털고 리모델링은 안 되어 있고 지금 비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건물도 어떤 식으로 변화될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쪽 라인들 이면은 메인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메인 라인들이 작년 여름에 거의 다 1억 원 정도에 거래됐고 최근에 신용산 쪽 라인에 실거래 뜬 걸 보니까 한 1억 5천 정도에 거래됐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봤지만 호가는 그걸 이제 능가하는. 근데 시장이 안 좋아서 매도자분들도 좀 이거에 대해서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매수자들이 전혀 물건을 보지를 않아요. 그래서 거의 내고가 되는 걸 보면은 되게 흔들리지 않았던 매도자들도 거의 한 20% 정도는 내고가 점점 되고 있어. 기회를 보셔야죠. 그리고 매수자분들 지금 진짜 눈 크게 뜨고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금리 인상이 지금 오늘도 발표된 거에 따르면 좀 천천히 금리 인상하겠다라고 하는 기조가 좀 있었잖아요. 물가 상승이 이제 어느 정도 정점을 찍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아직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시장이라서 지금은 우리가 공부를 할 때다라는 생각이고 이 컨텐츠 같은 경우는 미래의 건물주 우리가 언제 건물 살지 모르지만 도움을 조금이라도 드리고자 하는 저의 어떤 작은 바람이다. 이런 것들을 좀 우리 복덩이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네요. 악플 달지 말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사실 여기가 이제 삼각지거든? 요 건물. 카페나 보네요. 낡은 건물들이 여러 개가 묶여져 있는 건물인데 총 4필지예요. 근데 그거를 작년 9월쯤에 거래가 다 됐는데 한 250억 원 정도의 전체 큰 필지가 다 거래가 됐고 요 코너에 전반적으로 이 큰 대형 부지여서 아무래도 좀 뭔가 이 상업지니까 높게 건물을 올리고자 하는 시행 쪽에서 건드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신협 옆에 있는 저 건물 있지? 저 건물이 최근에 148억의 요 건물도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일반 상업지이기 때문에 어쨌든 토지의 가치 자체가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대로변으로도 사실 건물이 계속 높게 올라갈 수 있는 여지들 개발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곳이라서 용산이 계속 어떤 투자처로서 주목받고 있는 이유들
이유들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정부의 계획 같은 거 충분히 참고하셔서 꾸준하게 이쪽 상권들을 좀 주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좀 가볍게 좀 찍어봤는데 제가 되게 궁금했던 상권이어가지고 쫑PD랑 가볍게 한번 둘러봤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업장들 좀 다니면서 인스타그램에 한번 리뷰를 올려볼게요. 오늘도 복덕방 언니와 함께하는 상권 답사 여기서 마칠게요. 여러분 안녕. 안녕.